네, 미국 대선 이제 정말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미국 현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D6 Hot Topic 첫 번째 소식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지금 월가의 투자자들은 대선 결과를 조금 더 빠르게 점쳐두고 그리고 이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0월 한 달간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가 상승했고 또 가치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왔는데 이러한 흐름은 투자자들이 빠르고 뚜렷한 대선 결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RBC 캐피털 마켓의 전문가는 요즘 투자자들은 대선 이후의 불복 사태와 불확실성이 오랫동안 지연될 거란 생각을 월가에선 안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부양책과 백신 관련해서도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금 보신 기사와는 다소 대비되는 내용의 두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가지고 왔고요. 지금 10명 가운데 4명의 트럼프 혹은 바이든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 대선 승리를, 즉 상대방 후보자 대선 승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불복 사태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어떤지 조금 참고해 볼 수 있는 조사 결과로 보이는데요. 로이터 입소스에 따르면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조사를 해본 결과 바이든 후보 지지자 가운데 43%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인정하지 않겠다 했고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중 41%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후보자들이 준비 중인 대선 이후의 싸움에 어느 정도 지지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소식까지 함께 보시죠. CNBC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투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뤄진 이 사전 투표, early voting이죠. 이 숫자가 2016년 전체 투표를 이미 50%, 즉 절반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900만 명 이상의 미국민이 현재 이미 선거에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서도 텍사스와 플로리다주가 굉장히 높은 투표율 보이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주로 대선에 임박해서 투표를 하는 젊은 층의 목소리가 막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제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D6 Hot Topic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제 6일만이 남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잠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두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로 묶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은 미국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자유, 선진국 이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지인들은 미국에 살았다고 하면은 총알이 날아올까 봐 무섭지 않냐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현지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현지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은 정말 오죽하겠습니까? 이 총기 소지의 문제는 미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끊기지 않고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총기 후보에 대한 두 후보자의 그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후보는 이번에 총기 소지에 대해 별다른 정책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실 2019년 한 해 동안에만 해도 미국 내 여러 차례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비록 우리는 전부 기억하진 못하지만 2019년 한 해 동안 총 41번의 테러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는 211명에 달합니다. 사실 이 수치를 고려하면 총기 규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는 중무기 사용을 금지하고 또 한 사람이 한 달에 구매할 수 있는 총기 숫자에 제한을 거는 등 총기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종차별과 그에 대한 경찰의 어떤 진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약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도 인종차별로 인해서 미국에서 굉장한 논란이 일어났었죠. 흑인에 대한 경찰의 무력 진압,
백인 경찰의 무력 진압, 그리고 그 진압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면서 미국에서 엄청난 시위 물결이 일어났었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접근에서부터 두 후보가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트럼프 후보의 경우에는 이 미국 내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후보의 경우에는 인종차별 자체가 이 미국의 굉장히 근본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령 인종차별이 개선되는 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세금 정책까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대표적으로 후보자 간 가장 차이가 두드러지는 그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개인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39.6%에서 자신이 37%로 인하를 했던 그 비율을 계속해서 25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39.6%로 다시 인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트럼프는 기존의 21%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바이든 후보는 7%를 다시 인상시키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입장 차이는 이렇게 되겠고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일어날 세금 정책 변화가 아무래도 훨씬 크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지는 게 많기 때문인데 정말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에게는 좋고 고소득층에게는 안 좋다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이 개인의 납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소득층으로 분류를 하는데 저소득층일수록 다양한 세금 면제 혜택이 있겠고요. 또 기존의 혜택이 확장되는 그런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에 해당할수록 기존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내게 될 예정입니다. 특히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으로는 이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이 있는데요. 자본이익이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거나 배당금을 통해서 번 돈을 말하죠. 그런데 이런 자본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은 보통 우리가 일을 해서 버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이익에 대한 세율을 기존보다 2배나 올려 40%로 적용한다고 하네요. 자본이익 세율이 이렇게나 늘어난다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매각하려고 들 수 있을 테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투자하실 때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두 후보자의 공약을 주제별로 묶어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조금 대표적인 것들만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재선을 하게 될 경우 기존의 흐름이 조금 유지가 되는 분위기가 되겠고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 미국민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시장에도 미치게 될 영향이 조금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대선 관련 흥미로운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US Election 2020였습니다.